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마켓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같은 마켓에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하는 수치와 지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나누는 내용들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많은 마켓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회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인사이트와 실제 제 매수 매도 그리고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보고가 됐었어요. CPI랑 PPI 수치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관세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올해 초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진짜 그렇게 적용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주식을 많이 팔았고 저희는 이제 멤버분들한테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많이 매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관세가 트럼프가 말한 것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5에서 20% 요거는 말이 되는 관세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15에서 20%로 낮춰졌지만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사실 하나의 걱정거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관세가 생각보다 낮게 지금 협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켓이 겁을 먹었다가 지금 그게 풀리면서 마켓이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는 코퍼 텍스 혜택을 주면서 역시나 회사들이 활성화되고 마켓이 올라가는 어떤 트리거가 됐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제롬 파월이 안 하고 있죠. 근데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마켓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망보다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마저 내리면 다시 2021년 같은 금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 거의 믿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혹시 금리를 올리는 일이 발생하면 마켓이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CPI 같은 경우에 일단은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어요. 아직도 2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오르지 않고 있었어요. 일단 CPI는. 그래서 그날 이제 뭐 S&P 500이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막 크게 엄청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PPI, 포스터 프라이스가 다우존스에서 0.2%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7월 달에 0.9%가 올랐죠. 거의 4배 이상 올랐죠. 전망보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마켓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결국에는 오르면서 이제 뭐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4배 이상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켓이 크게 폭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켓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PPI가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직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켓에.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미 연준 미팅이 있을 때 금리를 내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8월 달에 약간 마켓이 풀백이 올 수는 있지만 8월 달과 9월 달에 미연준 미팅 이전까지 사람들이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마켓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만약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마지막 그 트리거가 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PPI가 4배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켓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 버티고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긴 한데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너무 잘 견디고 있어요. 이 차트는. 이 차트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켓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10년 만기 이자율이에요. 이거를 가능한 내리려고 온갖 협상 갖고도 겁을 먹게 하고 일단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가 10년 만기 이자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지금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물론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오르고 있지만 뭐 200 SMA에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10년 만기 그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켓이 갑자기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보면 아직은. 그리고 또 그 트럼프와 푸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랑 푸틴이 또 만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에 대한 fear도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마켓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장하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콜위브도 그랬고, 서클도 그랬고, 지금 얼마 전에 피그마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주에 bulish라는 요 회사도 상장을 했죠. 제가 이거는 이제 멤버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거 좀 이따 차트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마켓이 크게 올라가는 사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가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은지 보셔야 돼요. 마켓이 좋으면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리스크 온 마켓이라고 하는데 소형주나 성장주들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뭐 리세션이나 마켓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조금 덜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장주나 이렇게 상장하는 회사들의 투자는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리스크 온 마켓 혹은 헤지 펀드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마켓이 크게 올라가서 멜top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PO예요.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시기에 상장을 해야 이 스타트업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번 줌 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년 상장하는 회사들의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뺀다면 우리 닷컴 버블 때 상장하는 회사가 거의 400개가 됐었고 크래시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가 지금 팬데믹 때부터 마켓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리스크온 마켓이 됐었죠. 이때 이제 상장하는 회사들이 이때 480개가 있었고 2021년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을 매수만 하면 돈을 벌었던 시기예요. 이때 IPO를 1000개를 넘게 썼어요, 요 해. 그리고 나서 마켓에 풀백이 오면서 100 몇 개로 떨어지고 지금 2025년 현재 반이 조금 지났는데 219개의 회사들이 상장을 했고 지금 상장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매달 달별로 이렇게 IPO하는 그 수치들인데 아직 5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상장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더 되냐에 따라서 요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 IPO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220 정도 되는데 뭐 닷컴 버블 정도 만약에 수준까지 올라오고 이 마켓이 계속 성장세,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멜top이라는 게 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아직은 그거는 조금 더 이런 뭐 수치들이나 뭐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제가 줌 미팅 때 멤버분들하고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마진이에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액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요 마진이 1 트릴리언이 넘었어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마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는 마켓이 크게 오르고 마켓이 크게 오를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을 때예요. 보통 이럴 때 크게 올랐다가 뭐 리세션이든 큰 풀백이 오죠. 그래서 이전에 뭐 예전 줌 미팅 때 나눠드렸지만 이걸 쭉 보시면 800 빌리언, 900 빌리언까지 왔다가 큰 풀백이 와서 마진콜에 걸려서 이게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또 사람들이 금방 잊고 또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 이래 처음으로 1 트릴리언이 넘었고 이게 지금 6월 달 기준인데 7월 달에 이 수치가 얼마나 나온지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보면서 나눠드릴 거예요. 멤버분들하고.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마켓에 상승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마켓이 많이 오르겠지만 그럴수록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 지점을 찍을 때 나눠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결국 주식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헤지 펀드죠. 헤지 펀드들이 캐시로 들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캐시 레벨이 상당히 낮죠. 지금 마켓에 헤지 펀드들이 돈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마켓에 들어간 돈이 많고 캐시가 적을 때 마켓은 물론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면 마켓에 큰 풀백이 와요. 그래서 이때 2021년도에 주가가 막 올라왔을 때 헤지 펀드들이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캐시가 적었다가 그 풀백이 오면서 마켓이 크게 떨어지게 있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캐시를 많이 보유했다가 다시 거의 저점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캐시 레벨이 낮기 때문에 물론 마켓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트렌드가 바뀌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아직은 그냥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줌미팅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